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오늘이 6월 5일이니까 이제 이틀 전인 6월 3일 고3은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제 생각보다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래도 세계 지리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아 하나 틀렸으면은 해설을 하러 이렇게 동영상을 찍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저는 세계 지리를 여기서 해설을 하러 나왔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자면은 제 기준으로는 작년 6평, 9평 수능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이 워낙 쉬웠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답률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EBS 기준으로 오답률이 20번이 78%, 그다음에 7번이 70% 정도, 그리고 18번이 63% 정도 되더라고요. 정답률이 23, 22%, 30%, 36%, 37%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는 조금 어려운 축에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풀어보면서 약간 그래도 공업이나 농업 이쯤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기 오답률에도 볼 수 있듯이 지역 찾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긴 말하지 않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좀 끝나면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은 1번에 가는 TO지도, 그 다음에 나는 천화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한 17세기에서 18세기 정도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TO지도에는 기본적으로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죠. 여기 중앙에 예루살렘과 파라다이스, 낙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지중해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중국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제 상상의 국가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로 가보면 가는 크리스토교 세계관이 반영되었다. 맞죠? TO 지도니까. 나이는 상상의 나라가 표현되어 있다.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모민국, 삼수국, 여인국, 요 정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가나는 모두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그 지도는 이드리시,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고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가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은 가부터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17, 18세기의 최근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확하게 나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2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5초 컷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중국 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인해 탑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거 자체 화학적 풍화 자체가 굉장히 습연한 지역에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는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을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용암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문암, 무슨 얘기죠? 지금 한국지리 시간도 아니고 석회암 그리고 습연한 지역 여기 넣어보시면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3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바로바로 가볼게요. 포르투갈어로 일단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는 솔직히 B, 즉 브라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삼바 퍼레이드로 한 번 더 그걸 줬고요, 힌트를. 그리고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던 인구 1200명의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이 아마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촬영지 원주민어 마추픽추, 페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페루를 모르더라도 여기 B랑 C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A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추픽추 굉장히 고산 도시죠. 그리고 에스파냐어로 좋은 발음. 일단 에스파냐어는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거의 다 쓰는데 유럽계 비율이 전체 국민의 80%를 차지를 한대요. 8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에 그 세계지리 수능 특강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대서양 지역, 이렇게 대서양 남부 지역 요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브라질과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은 유럽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브라질 같은 경우 한 54에서 55% 정도, 그리고 우루과이의 경우는 87%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86% 정도, 유럽계 비율이에요. 유럽계 비율. 그런데 일단은 B는 나왔고 우루과이는 아예 선지에 나오지도 않았고 아르헨티나가 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정답 잠깐 지우고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4번도 쉬운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지형 분포.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제가 대지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기 습곡산지입니다. 고기 습곡산지, 그레이트 디바이딩. 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산이 많이 나죠. 신기조선 때. 여기 남알프스 산맥이라고 산맥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신기조선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다의 지형을 보시면 일단 순상지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에서 서부라고 할 수 있죠. 중서부 쪽에 굉장히 몰려 있고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지금 언뜻 보면 한 70%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가가 안정 지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안정 6괴라고 봤는데 네, 똑같죠. 어쨌든 이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위치한 나는 고기라고 할 수 있고요. 고기 조선대. 그리고 뉴질랜드가 위치한 다는 신기 조선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갑을 병정부 이렇게 보시면 갑 같은 경우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은 가로 분류됩니다. 일단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경우 고기 습곡 산지고요. 가 같은 경우 안정육이기 때문에 갑은 틀렸죠. 일단 다의 대표적 지형으로 순상지와 구조평야를 들 수 있어요. 순상지와 구조평야 같은 경우 안정육괴에서 안정지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을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 다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병 같은 경우 다는 나보다, 즉 신기는 고기보다 형성된 시기가 이릅니다가 아니라 둘이 바뀌었죠. 고기가 형성된 시기가 이르죠. 고기 습곡산지가. 그리고 정 같은 경우 가나 다 중에 화산활동의 가장 빈도가 높은 곳은 신기조선대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다였어야 합니다. 우의 경우 기역지역에는 순상지 지역이네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철광석 매장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죠. 안정육괴, 안정지괴에는 철광석이 많이 나고 고기습곡산지에는 석탄이 많이 나고 신기습곡산지에는 구리, 석유, 천연가스 등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4번까지는 죄송합니다. 3번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정도였고요. 5번도 네, 제 종교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웠죠. 제가 전 영상에서 좀 어려운 그 종교 문제를 가져왔었는데 그거를 풀 수 있으셨다면 이거는 그냥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그 다음에 여기는 네팔, 그리고 여기 미얀마, 요즘 약간 핫한 곳이죠. 미얀마.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슬람교 비율이 90%가 넘고요. 그러니까 여긴 다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는 제가 두 개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두 나라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와 네팔, 이 두 나라에서 힌두교를 많이 믿고 나머지는 거의 1등 종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힌두.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여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불교를 믿죠.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접경 지역에서 로힝야족이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로 인해 탄압을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보시겠습니다. 가는 민족 종교이다. 불교는 민족 종교가 아니죠. 네. 그리고 2번 나의 신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나는 힌두교인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신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다라고 고쳤어야 하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다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이다. 일단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는 힌두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우는 크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다 이제
한 종교 한 그 신을 믿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뭐 시바신, 브라흐마신 뭐 이런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신들도 있죠. 그런 신들을 엄청 많이 믿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나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다는 가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다는 이슬람교인데 가보다 발생 시기가 이른 게 아니라 불교가 기원전 6, 7세기 그리고 이슬람교가 기원 후 6, 7세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가나 불교와 힌두교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다. 이게 맞죠. 자,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불교는 인도에서 또 힌두교도 불교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메카에서 발생을 했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라비아 반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 넘어가겠고 6번 같은 경우 조금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만 특징을 잡으면은 빨리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은 여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 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 여기는 이제 옛날에 산업혁명 때 철광석과 석탄 이렇게 많이 나면서 굉장히 발달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쇠퇴, 자원 고갈과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약간 쇠퇴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지형으로 B를 뽑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통 이런 지형들이 수특에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에 조금 많아요. 이렇게 많이 분포해 있는 경향이 있어서 독일쯤에 있으면 요 정도 지역이구나. 특히 이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더라고요. 특히 보면 또 영국 지역에서는 요쯤을 뽑을 수 있겠네요. 여기도 가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가 지역은 B라고 볼 수 있고요. 나 지역은 볼로냐를 중심으로 일단 볼로냐라는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볼로냐가 정확히 D를 가르치고 있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볼로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로냐 지역인데 섬유, 의류, 신발, 가죽 등 경공업 부문에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장인적 중소기업이 직접된 산업지구들이 발달한 곳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뭔가 장인적 중소기업, 장인정신 하면 뭔가 이탈리아가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약간 이탈리아 장인, 약간 뭐 시계는 스위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약간 그런 장인적 느낌이 많이 드는 이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A 같은 경우 수은, 해운 여기 다른 글씨로 써드릴게요. 수은, 해운 발달을 했고요. 수은, 해운 발달.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나 지역에 조금 가깝습니다. 나 지역에 가깝고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리고 D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여기만을 통칭을 해서 제3 이탈리아라고 그 지역이 붙여져 있는데요. 수특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그 이름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뭐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어디냐 하면은 C 제3 이탈리아가 어디냐 D 수은 해운 고통 발달이 어디냐 그러면 A 뭐 이런 식으로 발달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런던에 케임브리지 여기서도 나와 비슷한 물론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인 중심이고 케임브리지 소프티아 앙티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학 그리고 뭐 연구소 이런 기업들이 밀집된 산업 클러스터를 이루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케임브리지, 소피아 앙티폴리스, 제3 이탈리아 이런 정도가 좀 첨단 산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뜨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여기를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생소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이 오답률이 3인가? 네, 2위인가? 잠깐만요. 2위네요. 70% 오답률. 정답률이 30%밖에 없네요. 찍은 사람까지 합치면은 네, 30%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료들이 그렇게 난해하게 주어지진 않아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물을 안 키울까요? 네, 돼지예요, 돼지. 작물이 아니라 가축이죠, 돼지. 왜냐? 일단은 북부 아프리카 자체가 굉장히 사막기후기도 하고 돼지는 진흙탕 속에서 뛰어놀면서 놀잖아요. 그러면서 키우는데 굉장히 건조해서 키우는 그 환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슬람교 교도들이 돼지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뭐 돼지 같은 경우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40%, 45%가 넘죠. 근데 지금 45%가 넘는 그런 한 그 지역군에서 45%가 넘는 그런 사육 두수 그 작물이 가축이 C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시아라고 가가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A, B, C를 봐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죠. 가 같은 경우가.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오세아니아 쪽인데요. 오세아니아가 은근히 구분하기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 대천정 분지를 이용한, 좀 거기 건조하니까 대천정 분지를 이용한 투수층의 투수층과 불투수층의 그 차이로 인해서 겹겹이 쌓여 있어서 거기 한 번만 뚫으면 압력으로 인해서 물이 슉 나오는 그런 대천정 분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육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물론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비율은 작아요. 하지만 그 비율 자체가 낮은 게 양의 경우 훨씬 많기 때문에 A와 C보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세아니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세아니아가 좀 쉽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양이고 그럼 남은 게 소겠네요. 소 같은 경우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나가 그러면 라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는 기업적 방목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인도에서도 많이 키우죠. 인도는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를 믿으니까.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시아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소의 사육 두수 순서는 브라질, 인도, 미국, 중국 순으로 네, 중국이 오랜만에 밀렸네요. 그렇죠? 기업, 이제 A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사육된다. A 같은 경우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업적 방목, 상업적 방목을 통해 많이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신대륙에서는 B를 기업적 목축 형태로 사육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아메리카 대륙도 그렇고 양도 기업적 목축 형태로 사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천정 분지에서 네, 기업적 목축 형태로 사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D 같은 경우 가의 건조기후 환경에서는 C를 유목 형태로 기른다. 이제 아시아의 건조기후에서는 돼지를 기르지 않죠. 보통 양을 기르기 때문에 서남아시아에서 그나마 양을 좀 많이 사육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 여기서 보시면 또 아프리카의 사육 두수가 네,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유목 형태로 기르진 않아요. 아예 돼지는 수빈한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 전 세계 총 사육 두수는 A가 C보다 많다. 네, 소가 돼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음으로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뭐 리을이 약간 헷갈리셔서 1번을 찍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막 엄청 어렵진 않았습니다. 선지 구성도 네, 이게 두 개, 세 개로 나눠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뿐이지 이렇게 분석만 잘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 여기서 약간 삐끗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여기가 케냐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보츠나와 또는 보츠와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츠나와 보츠와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일단은 가는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 같은 경우 작년 수능에서 14번이었나요? 5번이었나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확히 케냐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정답도 케냐였습니다. 차 굉장히 많고요. 아프리카에서 차를 생산을 한다? 그럼 일단 케냐라고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가는 A라고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었고요. 나가 조금 문제였던 게 뭐냐면 여기 중남부 아프리카 쪽에 쿠퍼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광석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츠나와도 굉장히 잘 사는 국가고 총 수출액이 930억 달러인 걸로 봐서 네, 굉장히 잘 살죠. 이 정도면 아프리카 쪽에서는 좀 잘 사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1등이 백금이래요. 백금? 약간 광석 느낌? 광석 느낌? 철광석. 아프리카 순상지 때문에 처음에 B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츠나와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한다라는 건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으로 일단 고를까 생각을 딱 했었는데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석탄을 보고 왜 제가 남아공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드라켄즈버그 산맥이라고 고기 습곡 산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 고기 습곡 산지에 석탄이 많이 나니까 석탄이 꽤 많겠구나 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A, C
여기 C를 골라서 정답은 2번을 골랐는데 다행히도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이런 케냐같이 차가 유명하다라고 딱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런 국가들이 문제로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연지리에서 배운 지형이나 기후나 또는 그 사람들의 특성은 조금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지리적인 요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수출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은 석탄이라는 드라켄즈버그 산맥이라는 좀 이런 산맥을 모르셨다면 좀 헷갈릴 수도 있었다. 자동차라도 유추할 수 있었다. 네, 요 정도 문제였습니다. 9번을 보시면 9번이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는 게 유럽연합회원국 이런 거 순위파 시아파 이런 거 네, 이런 거에서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알제리고요. A는 B는 터키, C는 이란, D가 지금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UAE인가 아랍에미리트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죄송합니다. D 같은 경우 어쨌든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에 석유 많이 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인 기업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 일단은 여기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쪽에 제가 CS가 분포를 한다 했습니다. 굉장히 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밑에는 다 뭐예요? 다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BW.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S에서 해안 지역에서 많이 살 수밖에 없죠. 기억은 괜찮게 푸셨을 거라 믿습니다. 틀렸죠. 왜냐면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많이 사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 유럽연합 회원국이 27개국입니다. 현재 영국이 빠졌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2020년에 나갔죠.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거를 좀 먼저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터키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니은이 터키가 있고 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위스 갑자기 유럽연합들 사이에 스위스가 없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이렇게 세 개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더 많겠지만 대표적인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 유럽연합 EU죠. EU 미가입 국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터키는 지금 뭐 유럽연합을 가입하려고 지금 테스트 중이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니은도 틀렸고요. 그럼 뭐 답은 5번이겠네요. 일단은 C, D를 리을 봅시다. C는 순위파 교도보다 시아파 교도가 많다.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정통 칼리파 무조건 혈통을 따라라 라는 칼리프가 이제 인도가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의 이제 뭐 술탄, 네, 왕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칼리프가 정통 칼리프여야 한다. 무조건 순수 혈통을 따라야 한다. 직계 자손으로 라고 생각을 하는 교도고 순위파 교도는 아니다. 그래도 친족이면 상관이 없다. 그 막 좀 자유롭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시아파가 굉장히 인원이 적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순위파가 많습니다. 시아파가 좀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파 중에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거죠. 이라크는 참고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그래서 이렇게 외우실 때 이란과 이라크 둘 다 이응이 들어가 있는데 시아파도 이응이 들어가 있어서 3이응으로 트리플 이응으로 외우시면 돼요. 시아파, 이란, 이라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외우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해놨나요? 네, 여기서 순위파의 인원 자체는 많지만 이란에서의 순위파, 시아파 비율로 따지면 시아파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 이라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리얼 같은 경우 D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청장년층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네, 이거는 중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좀 대표적이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가 많으니까 성비가 어떻습니까? 성비가 높죠. 왜냐하면 성비의 경우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기 때문에 105다? 그러면 여성 100명당 남성 105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남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한국지리 지필평가에 서술형 1번으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성비가 무엇인가? 네, 저만 맞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었고 10번 보겠습니다. 10번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죠. 3위였나? 4위였나?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는 제가 좀 꿀팁을 조금 드릴 게 있는 게 먼저 이거를 조금 보고 갈게요. 일단은 도시화율 순서, 대륙별 도시화율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가 은근히 높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왜 이렇게 높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언급은 안 해드렸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선진국의 도시화는 굉장히 천천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회 기반 시설이 갖출 그런 환경, 시간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좀 대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회 기반 시설들을 갖출 그 시간이 충분치 않았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굉장히 인구 그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가고 오세아니아 다음에 아시아 다음에 마지막은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오세아니아 딱 잘라서 50%.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 한 60이 조금 넘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 거의 48%, 9%, 네, 50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올해는 아시아는 50에 거의 가깝다. 하지만 50을 넘진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 인구와 인구 밀도 둘 다 똑같습니다. 그 순서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가 그 다음에 앵글로, 마지막으로 당연히 오세안이겠죠. 일단은 대략적인 인구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2020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46억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13.4억, 네, 13.4억. 잠깐만요. 13.4억 정도? 13.5억이라고 쓸게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7.5억? 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6.8억 정도.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죠. 3.6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 같은 경우는 더 적어서 0.4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문제 풀기가 수월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도시어율 하나만 알고서도 도시인구 증가율 하나도 몰라도 도시어율로 미세한 차이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 같은 경우 도시화율이 80%가 넘죠. 1등. 그러니까 라가 뭐예요? 앵글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높은 다. 미세하지만 다가 조금 더 낮죠. 그럼 다가 라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가 그 다음인 유럽. 그리고 나가 굉장히 인구가 많죠. 이거는 뭐 딱 봐도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이미 써져 있네요. 그리고 가 같은 경우 제일 도시화율이 낮은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 같은 경우 세계 최상의 도시가 있다. 세계 최상의 도시는 런던, 도쿄, 뉴욕 이렇게 세 개인데 각각 런던은 유럽, 뉴욕은 미국, 즉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도쿄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죠. 다 라틴 아메리카는 최상의 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는 다보다 아프리카는 라틴보다 촌락의 인구가 적다. 일단 워낙 아프리카의 인구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화율이 40% 정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촌락 인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인구도 많은데 도시화율도 적다? 네, 이거는 이번은 선택하면 안 되는 선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많은 아시아는 유럽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아시아가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비율로 따지면은 유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3차 산업이니까. 다는 라보다 국가 수가 많다. 다 같은 경우 라틴 아메리카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럽이 정말 좁은 범위 안에 많은 국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일단은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만 해도 27개 국인데 라틴은 27개 조차가 안 되죠. 그래서 유럽이 아니군요. 앵글로군요. 앵글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뭐 미국밖에 볼 수 없죠. 뭐 딱히 해봐야 쿠바도 뭐 라틴 아메리카에 속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일단 10개국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다는 국가 수가 많겠죠. 만약에 뭐 유럽과 비교한다면 유럽이 더 많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라는 마보다 산업화 시기가 이르다. 앵글로는 당연히 산업화 시기가 유럽보다는 늦죠. 그쵸? 약간 전 지금 뭐 약간 헷갈렸네요. 10번도 오답률 탑5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라는 마보다 산업화 시기가 이르다. 유럽은 산업화 시기가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피오르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뭐라고 하면 되냐?
빙하침식 U자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 유수에 의해 형성된 V자형 계곡 유수에 의해 V자형 둘 다 틀렸죠. 유수에 의해 V자형 형성된 V자형 계곡은 리아스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리우는 현곡은 파랑의 침식과 지반의 용기로 형성된 계당 모양이죠. 이거는 파식대라고 할 수 있죠. 파식대와 해안 당구 이 정도 침식이 되고 융기하고 또 침식이 되고 하면서 파식대와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쵸? 디귿 주변에는 바르한 리을 주변에는 드럼린이다. 리을 디귿 주변에 구조토는 바르한 정말 말이 안 되는 매칭이죠. 구조토는 빙하 지형인데 주빙하 지형인데 갑자기 바르한은 사막 지형인데 네 지금 절대 아니죠. 그냥 얘네 둘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리을은 바하다니까 바하다 옆에 바르한이 있을 수 있고 뭐 구조토 옆에 드럼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같은 기후에서 일어나는 지형이니까 미음에 형성된 효수는 빙하보다 염도가 낮다. 일단 빙하 자체가 담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민물 담수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염해가 조금 섞여 있기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해도 플라야는 일단 자체가 염호기 때문에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염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면 비읍은 경암층과 연암층이 딱딱함과 연안층이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메사 당연히 맞죠. 메사와 뷰트라고 있는데 이제 메사의 경우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솟아있는 지형을 말하고요. 이 큰 바위가 연암층과 경암층이 차별적인 침식을 더 받으면 이렇게 길다란 뷰트가 됩니다. 메사와 뷰트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는 지형 같은 경우 굉장히 쉬웠죠. 그리고 12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A 같은 경우 이집트, B 같은 경우 수단, C 같은 경우 2011년인가요? 네, 조금 최근에 독립한 남수단 이라고 볼 수 있고요. A는 고산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산업. 이제 커피산업 같은 경우 이집트가 커피산업 진짜 말이 안 되는 경우죠. B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일단 수단과 남수단의 그 독립 과정 자체가 일단은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했고요. 자원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종교는 수단이 이슬람교, 남수단이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기 때문에 수단이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선지고요. 답은 5번이네요. 그러면 병의 경우 C는 국내와의 분쟁으로 여기서 나오네요. 자원 분쟁,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은 남수단이 여기쯤에 석유의 나는 곳이 석유 뭐라 해야 되지? 네, 추출? 네, 그런 곳이 여기인데 파이프가 수단을 지나갑니다. 남수단에서 생산되는데 수단을 지나가요. 이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독립을 하는데 힘들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분쟁으로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간은 수변 지역에서 나일강이죠. 나일강. 수변 지역에서 건조 지역으로 흐르는 외래하천입니다. 일단 외래하천이 자체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저번인가? 네, 조금 앞차시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변한 지역, 여기는 뭐 AF 지역이라 볼 수 있겠네요. AW인가요? 네, AW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수변한 지역에서 발원을 하여 굉장히 사하라 사막을 관통을 해버리죠. 여기 나일강 삼각주 유명하고요. 외래하천 맞죠. 그래서 병정 그러니까 5번. 13번의 경우 제가 잠깐 삐끗했던 문제입니다. A 일단은 먼저 보실게요. 바로 A는 뭐죠? T나 뭐 DW, DF 정도? 네, 근데 ET가 조금 더 우세하겠습니다. ET가 좀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ET라고 보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좀 건조지역 느낌이 나죠. 뭐 비기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제가 그린란드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EF 빙설기후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린란드 내륙지역과 남극지역 전체 이렇게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란드 내륙지역이죠. 이 정도면 네, EF입니다. EF D는 C 같은 경우 제가 애매한 지역은 안 낸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이게 CFA라고 볼 수도 있고 D 한 W 정도? 네, 요 정도? DF 정도? 네, DF로 볼 수 있겠네요. DF.
B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 좀 D 기호가 나타날 것 같네요. 조금 건조 기호보다 위에 D, 일단은 동안 지역이니까 DW 정도로. 이제 기억 보기를 보시면 A는 연중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있다. 일단 연중이라는 말 자체가 연중 영하이기 때문에 얼음으로 덮여있다는 얘기죠. 연중 영하가 아닌데 어떻게 얼음으로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T니까 아니죠. 그리고 D에는 침엽수림인 타이가는 D 기후 지역의 좀 윗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지형이기 때문에 이 F 빙설기후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 아예 식물이 살지를 못해요. 연중 영하인데 어떻게 삽니까? 그죠? 사람도 못 사는데. 그리고 D각 같은 경우 B는 C보다 요게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CFA라고 봐도 DF라고 봐도 괜찮은데 여긴 DW죠. DW는 기후 중에 가장 연교체가 큽니다. 그래서 맞고요. C는 A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일단 이 T 자체가 물론 여기가 고緯도 조합되긴 해서 조금 한 30도 정도에 비해 B가 강수량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CFA나 DF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이게 13번이 약간 저도 헷갈렸던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해설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4번 이것도 오답률 3, 4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당연히 일단 북반구는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7월에 많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가와 나 그래프가 왠지 남반구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죠. 7월에 강수량이 적고 1월에 강수량이 높다. 이러면 제가 뭐를 의심해야 된다고 했죠? CS를 의심해야 된다고 했죠. CS는 지중해성 기후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중해에 굉장히 위치해 있고 또 2차적으로 여기 또 뭐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칠레의 중부 아니면은 캐나다와 유럽의 동부 접경 지역쯤에 CS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일단 뭐 지중해가 있으니까 여기가 CS라고 뭐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CS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B 같은 경우 제가 이건 처음에는 AF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AF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 기후 지도를 쾌펜의 기후 구분을 지도로 나타낸 표로 보시면은 여기가 AF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AF 그래프가 딱히 주어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AW를 일단 놓고 풀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북반구니까. 그리고 C 같은 경우 제가 조금 강조를 했었죠. 여기가 탄자니아 부분인데요. AW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이네요. CS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북쪽이라고 쓰겠습니다. 북반구.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일단은 다 혼자서 7월에 좀 강수량이 많죠. 그러면 7월에 강수량이 많으면서 12월에 강수량이 적은 북반구 AW 즉 B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가와 나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연교차를 좀 보시면 가 같은 경우 15.6도에 나 같은 경우 4.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조 기후, 열대 기후와 온대 기후를 구분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4.4도로 굉장히 적음으로 여기가 C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CS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7월이 강수량이 낮으니까 오히려 1월이 강수량이 높으니까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일단 그리고 남은 게 C죠.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5.6도 같은 경우에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연교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C, S, 즉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 C, B인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정답률이 조금 높긴 했지만 그냥 제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15번을 보시면은 15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만 아시면 여기가 뭐 중국이 되겠네요. 여기가 미국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인도. 인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이랑 삐까 뜨죠. 그 인구가 거의 뭐 1억도 차이 안 나지 않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도도 지금 13억, 14억이 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면 더 조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이 1인당 그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래서 3억 5천, 3억 3천 정도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14억인 인도를 능가합니다. 아직 인도는 중국보다는 조금 개발도상국에 속하니까. 네, 중국은 지금 한창 발달을 하고 있고. 1번 일단 ABC를 좀 봐야겠네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천연가스와 석유를 좀 많이 쓰죠. 석탄은 많이 안 쓰는 편이고
중국의 경우 세계의 석탄 소비량의 45% 이상을 차지하죠. 그래서 C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C가 석탄이 될 수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 또 중국 같은 경우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가스 액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액화 기술이 그렇게 막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천연가스를 많이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천연가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석유, B가 석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이것만 알고 있다면 개발도상국은 천연가스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구나 라고 알고만 있다면 이 정도도 크게 이 정도가 조금 어려웠다고 할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C는 신기수고 산지에서 주로 생산된다. 석탄은 네, 고기죠. 고기. 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고기. 2번 B는 A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사용화된 시기가 늦다? 그리고 천연이 더 늦죠. 그쵸? 3번 B는 C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 석유는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석유가 제일 높죠. 그리고 4번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은 미국, 중국, 인도가 아니라 중국, 미국, 인도죠. 이거 알고 있으면 4번은 그냥 바로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에 A의 소비량은 천연의 소비량은 미국보다 중국이 많다. 미국이 총 소비량은 많지만 천연가스만 자체만 놓고 본다면 미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생산량, 소비량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천연가스 강국이죠. 약 20%를 생산하고 20.1% 정도를 소비를 하는 천연가스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6번. 네, 이거는 제가 이것도 쉬웠죠? 한 20초? 네. 일단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헬지대네요. 사헬지대는 사막화. 그리고 여기 뭐 열대림 파괴니까 남은 게 열대림 파괴네요. 열파. 1번 A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협약이 체결되었다. 제가 이제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그 국제 협약이 굉장히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필요한 것만 외우고 별로 안 외웠어요. 런던 협약을 잘 모르긴 했는데 언뜻 생각을 하기로 폐기물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대한 그런 협약이었고 이번 A 인위적 요인으로 과도한 방목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맞죠. 사막화 열대림 파괴도 방목을 통한 개간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그런 거니까 뭐 A뿐만 아니라 B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맞죠. C가 3번에 B는 생물종 다양성 감소. 열대림 파괴는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당연히 초래하죠. 열대림이 파괴가 되니까. B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아마존강 유역이 있다. 열대림 파괴 아마존강 정말 딱 맞죠. 그리고 5번 A, B로 인해 토양 침식이 심화된다. 이거 수능 선지에서도 나왔던 선지였죠. 당연히 맞습니다. 이건 그냥 수능을 의도하고 너 수능 풀어봤냐? 뭐 이런 느낌으로 낸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이게 처음 제가 친구들한테 풀어보니까 토양 침식 둘 다 심화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은근히. 네. 일단은 그럼 뭐 16번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가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드디어 다음 자료에 가다 전통가옥에 대한 옳은 설명. 가 지역을 일단 게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일단 1번의 합장가옥, 그리고 다는 그냥 뭐 열대 지역의 고산가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우니까 엄청. 나의 지붕 형태는 대서를 대비하기 위한, 당연하죠. 대서를 대비하기 위한 1번의 합장가옥. 다는 지면의 열과 습기를 피하기 위한 고산가옥 맞습니다. 열과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열대지방에 고산가옥을 짓죠. 뭐 벌레도 피하기 위해서도 맞고요. 가는 다보다 게르는 고산가옥보다 통풍에 유리하다. 예, 열대 지역에서 통풍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그냥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냥 집으로서. 리을은 나는 가보다 합장가옥은 게르보다 유목생활이 용이하다. 일단 게르는 이동식 천막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풀을 먹이고 또 이동하면서 풀을 먹이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유목의 특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죠. 합장가옥은 뭐 저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저 무거운 저 볕돈 같은 거를. 말이 안 되죠, 저거는.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쉬웠죠? 네, 1번 17번 같은 경우는 뭐 한 20초 정도? 네, 20초 정도 문제였습니다. 18번. 네, 이거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와 이거 풀 때 와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이런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가시기 태양고도각. 가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 나시기도 1월 7월 중 하나인데 일단은 국회기선이라는 게 일단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약 23.5도잖아요. 23.5도.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이렇게 비친다면 여기가 딱 90도가 되는 지점이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이에요. 23.5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이 그 증발량이 많은 이유가 태양이 7월 또는 1월에 각각 북해기선, 남해기선에 수직으로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열대, 고압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랑 연결을 지으신다면은 태양 고도각이 89도다? 이거는 북해기선 또는 남해기선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냥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일치하는 점은 뭘까요? 바로 여기죠. 즉 가시기 태양 고도각이 89도다. 그러면 1월에 여기가 89도가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7월에 여기가 돼야 여기가 여름이면서 89도가 되는 거죠. 북해기선은 7월에 수직으로 태양과 맞닿으니까. 그래서 가시기는 7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시기는 자동적으로 1월이 되겠네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7월의 경우 일단은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여름보다 겨울의 태양 고도각이 더 낮죠. 그러니까 A는 자동적으로 뭐 요게 될 수 있고요. B는 요게 되겠네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상식적으로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7월에 자신이 B 그 점 지역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태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간 뭐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보면 좀 그러나? 약간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약간 예를 들면은 내 시선이 여기라고 쳐봅시다. 내 시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얼굴 이렇게 보고 시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약간 태양은 한 정중앙이 아닌 한 요쯤에서 있겠죠. 요쯤에. 태양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태양은 요쯤에 있겠죠. 그래서 요 고도가, 요 각이 이렇게 짚으면 있으면 요 각이 72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해보시면 72도가 맞겠구나, B가 맞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가 B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와 C와 A가 이렇게 처리가 됐고, 또 산지 자체는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북반구는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1월에 평균 기온이 낮다. A는 남반구죠. 남반구면 1월에 평균 기온이 높죠. 여기는 CFB 지역이니까 네, 낮죠. 아니죠. C는 가시기에 주로 계절풍의 영향으로, C는 가시기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건기, 가시기 7월에 건기?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선지인가요? 이거는 그냥 웃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기죠, 우기. 비가 많이 오니까. 3번 같은 경우 B는 C보다 나시기 평균 기온. B는 B 여기 약간 중국의 그 서쪽 지방은 나시기의 평균 기온이 높다. C보다. 예? 일단 1월에는 물론 북반구가 겨울이긴 하지만 그나마 적도 쪽에 맞닿아 있는 C가 더 덥겠죠. 그러니까 더 낮다고 볼 수 있죠, B가. 네.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틀렸고. 4번은 A부터 C 중 가와나 시기 강수량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C다. 이게 정답이네요. 왜냐면 C 지역은 일단은 뭐 CW나 뭐 이 정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A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CFB 남쪽, 여기는 북쪽. 여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조기후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건조기후는 약간 고산 지역 끝나는 네, 그런 느낌? 해발고도 약간 높으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격해도도 높죠. 일단은 CW가 굉장히 여름에 많이 왔다가 약간 우리나라 제주도나 남해안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겨울에 안 오다가 여름에 많이 오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F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수변하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서 수은 해운 교통이 발달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리고 아까 앞번호 설명을 할 때 거기 네덜란드인가 그쯤에 제가 수은 해운 교통 발달이라고 제가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지역에서 나온다 그런 6번 문제였나요? 그래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기도 당연히 CFB 쪽이니까 수은 해운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산 개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5번 C부터 C 중 가 나 시기에 1월 시기에 낮 길이가 가장 짧은 지역은 A다.
에이, 얘 혼자 남반구니까 1월에는 당연히 낮길이가 제일 길겠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그러니까 4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4번이 약간 헷갈렸다고 하시더라도 1, 2, 3, 5번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태양 고도각만 잘 이해하실 수 있으셨다면 18번도 약간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19번 이것도 좀 네 저도 이게 보통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륙 내부끼리 이동은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걸 주면서 이것도 좀 새롭다라는 새로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분은 할 수 있죠.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자면은 다 같은 경우 앵글로 아메리카로 60%를 이동을 하네요. 그러네. 그럼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 라틴,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뭘까요? 당연히 가까이 붙어 있는 라틴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다가 라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에서 라틴으로 이동한 그 비율이 26.3%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뭐 국가로 이주를 했겠죠. 그리고 라틴에서 유럽으로 이동한 인구가 12.6% 정도,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동한 인구 비율이 59%, 60%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다, 이해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틀리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그 대륙 내부 그 이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신선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앵글로 아메리카보다는 유럽이 인구가 그 이주 비율이 높고 가 같은 경우 좀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유럽으로 많이 이동하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프리카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구 이주는 보통 자신들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선진국인데 가장 위치가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틴에서 가까운 게 당연히 앵글로고 아프리카에서 가까운 게 당연히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가가 아시아라는 게 나오죠.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보고 풀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요거를 생각을 하는 게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유럽으로 많이 이동하고 왜냐? 지리적 위치가 비슷하니까. 라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앵글로 아메리카의 이주 비율이 굉장히 높다. 특히 뭐 요즘 멕시코 같은 경우 마킬라도라라는 이제 세계지리에서도 나오지만 마킬라도라라는 이제 공업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경지대에 많이 몰려 있고 또 미국과의 교류도 활발해가지고 또 뭐 불법 체류자나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유럽 아메리카에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이 말이 계속 헛나오네요. 앵글로 아메리카로 계속 히스패닉들 이런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굉장히 이주율이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고소득 임금보다는 훨씬 낮겠죠. 네. 대부분 뭐 생산직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하니까 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임금이 그런 좀 고급 인력들보다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비하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이동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보기를 바로 볼게요. 기억 나는 세계 인구에서 아프리카에서 세계 인구 비율 아까 언급을 했었죠. 아시아가 제일 그냥 압도적으로 높죠. 46억이랑 아프리카는 14억인데 13억. 그리고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바로 언급을 했었죠. 그 한 10번인가? 네, 10번 정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죠. 아시아가 제일 높죠. 왜냐하면 러시아를 유럽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넓은 땅덩이에 러시아가 1억 4천인가 정도밖에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만약에 그걸 포함하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만은 아시아가 유럽에 포함되어 있는 한 거의 몇 억이 살고 있죠? 이제 46억이 살고 있죠.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 이주 비율이 아프리카는 51.6%, 라틴 아메리카는 26.3%.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높죠. 맞습니다. 리을의 경우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다.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 20%. 앵글로 아메리카는 15%. 그죠? 그러니까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낫네요. 근데 앵글로 아메리카로 높다? 틀렸죠. 그러니까 3번. 이거는 그냥
인구 밀도라는 것 일단 보기 자체에서 한번 일단 여기서 한번 꺾였을 것 같고요. 인구 밀도에서 한번 꺾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 꺾이게 될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신선하네요. 그래도 다른 국가로의 이주, 그 대륙으로 이주하는 특성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아프리카와 라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나머지가 아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히 동일 내륙 내 그 비중으로 찾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20번이네요. 마지막이면서 오답률 1위죠. 78%가 된다고 하네요. 23%, 22%밖에 못 맞췄다는 게 저도 이게 제일 헷갈렸거든요, 솔직히. 네. 이게 그냥 알면은 쉬워요. 알면은 뭐 그냥 이거 읽기만 하면 30초, 20초면은 바로 풀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통 뭐 B라고 알더라고요. A, B, 답이 2번인데 A, B라고 많이 썼더라고요. 일단 가에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인 땡땡사, 보잉사 같아요. 뭐 보잉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확실하진 않으니까 지울게요. 네, 뭐 한국 땡땡사가 있다네요. 네, 그리고 대규모 조립 공장에선 국제적인 분업 관계, 뭐 이건 필요가 없고, 또 세계적인 커피 제조 및 판매 업체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PPL 아닙니다. 뭐 이딴 거를 누가 보겠다고. 기껏해야 조회수 50회 60회 남짓한. 네, 상관없죠. 뭐 별 상자. 네, 스타벅스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애틀이죠. 이것도 배경 지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하면서 느낀 게 잡지식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거 그냥 알면 쉽잖아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진짜 몰라. 그냥 틀려야 돼.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잡지식, 하나하나의 잡지식들이 가끔씩 이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가지고 세계지리 공부를 뭔가 좀 잘하실다 싶으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들 어렸을 때 막 이상한 책들 막 읽어요. 그냥 제가 막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책들을 좀 고루고루 얕게 뭐 이러신 분들이 좀 지리를 잘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보면은 네, 막 시사 같은 거 그냥 뭐 몇 번씩 챙겨 읽고 이런 친구들이 적응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적응력, 뭐 판단력, 그리고 유추하는 능력,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이 저도 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아유, B라고 방금 B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나는 C인데요. 일단 뭐 미국 서부 지역 유리한 기후 조건 CS 쪽이니까 할리우드 좀 중요하죠. 할리우드 미국 영화 산업 인구 규모 다국적 기업 본사 수 이런 느낌이면 일단 뭐 할리우드에서 뭐 끝났죠. 로스앤젤레스 LA 라고 볼 수 있고요. LA가 여기까지 찾았어요. LA가 B인지 C인지가 굉장히 관건이었죠. 친구들은 거의 다 B라고 했는데 저도 B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뭔가 LA 그러니까 밑쪽에 있다는 그런 제가 기억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그냥 A라 C라고 거의 뭐 한 80% 확신, 70% 확신 정도로 거의 뭐 찍는 느낌이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A는 괜찮았으나 기억에는 C인 것 같았는데 왠지 뭐 LA면 중간에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친구들은 B라고 했다는데 저도 처음에 틀린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C가 아니야? 그럼 내 기억은 뭐지? 왜곡되었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을 보니까 2번이 맞더라고요. 네, 헷갈리실까봐 네, 이렇게 하고 C 네, C가 맞습니다. B는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스펠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LA고 여기가 시애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몇 분이 지났죠? 거의 50분은 일단 넘은 것 같고요. 55분에서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빨리 달려왔네요. 일단은 문제만이 아니라 조금 제가 팁들 같은 것도 뭐 인구 밀도, 인구수, 뭐 도시화율, 북해기선에 대한 기본적인 뭐 지식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잘 알려드렸으니까 네.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지리 수특만 보고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킬러 문제에서는 특히 몇 안 돼요. 킬러 문제 같은 경우 준킬러도 그렇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 막 정답률 20%막 심한 거는 15%, 20%, 25%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잡지식 또는 뭐 배경지식 그리고 엄청난 응용력 적용하는 능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려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점이 지도 안에 모든 개념들을 그냥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개념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냥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유럽,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여기 북쪽의 그 동유럽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뭐 라틴, 앵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지도에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라별로 여기는 뭘 믿고 여긴 종교는 뭘 믿고 산업이 뭐가 발달하고 지형적인 면은 뭐가 있는지 또 뭐 지형적인 면은 뭐가 있는지 뭐 어떤 농업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기후까지 다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면은 진짜 지도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지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면이기도 하고요. 육평을 보면서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확실히 작년 수능이 조금 쉽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친구들이 좀 작년을 같이 세지를 하는 친구들도 막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 수능 한두 개 틀리고 이런 친구들도 물론 작년 수능 한두 개 틀리면 3등급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틀리면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도 실수로 틀린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런 친구들도 조차도 거의 뭐 두세 개씩 틀리고 오늘 이번에 6평에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만하면 안 되겠다. 물론 그 친구들이 자만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더 여러분들이랑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좀 더 저의 또 실력과 커리어를 상승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제가 조금 현타가 와서 3, 4차 시는 조금 올리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비정기적이지만은 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한번 뭐 좀 어려운 문제나 그런 헷갈리는 거, 팁 이런 거 제가 생각이 나면은 가끔씩 올릴 테니까 좀 많이 찾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6평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제가 뭐 틀린 거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 그 세계지 인간 강사들을 보고 나신 후에 제 거를 한번 평가를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돼요. 좋겠어요. 이러면서 나는 이 새끼는 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얘는 그쵸?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결공하세요. 수능까지 170 며칠 남았죠? 네, 170 며칠 남았습니다. 네, 고3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정진할 테니까 9평 잘 보시고 7평도 물론 7월 모고도 잘 보시고 9월도 보시고 10월도 열심히 멘탈 잡으신 다음에 12월에 우리 열심히 다 같이 만점 시험지를 휘날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